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시장의 조금 긴 안목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된다면은 또 정부에서 돈을 풀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이 공매도 관련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악재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스페인 사례처럼 1차 유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좀 더 큰 이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유행의 조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갖다가 중단해버리게 되면은 큰 원성을 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매도 연장의 근거가 될 수가 있죠. 여튼 우리 시장 분위기를 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점점 퍼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공매도도 지금 금지가 연장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돈도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돈이 많으면 벌어지는 일을 당분간 계속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어요. 공매도 관련해서도 말은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 12월 말에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 공매도 관련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반드시 공매도가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연장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정부에서 돈이 많이 딸립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 세금을 좀 더 걷어 물어야 돼요. 그런데 대주주 요건을 갖다가 이것까지 양보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일단 물량이 좀 더 넣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튼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전략은 아직은 똑같습니다.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완전히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조금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또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나 상관없다 하면은 뭐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또 그리고 또 장기 투자하는 가운데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순환 매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어쨌든 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슬픈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돈 벌면서 이렇게 시장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가지고 정부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해서 걔들이 돈벌이를 담보로 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빚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경기가 꾸역꾸역 들어가고 또 돈이 남아 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남아 도니까 그런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몰려들고 또 돈이 그렇게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려들어 가지고 첫 번째로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주식시장은 오르는 상승 또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아이들 손자들 걔들한테 야 니가 갚아라 하고 걔들 돈 땡겨가지고 우리가 빚내서 쓴다 하는 이 참 슬픈 상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여튼 지금 우리가 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확실시되고 또 앞으로 돈이 계속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시장의 큰 방향성은 상승이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이런 상승은 참 안타깝지만은 굉장히 슬픈 상승이다. 돈을 벌면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그 돈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성이 이렇게 상승 쪽으로 정해진다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생기는 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뭐 이렇게 시장 수급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좀 하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금융 투자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이틀 동안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매수해봤어요.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지금 업종별로는 의약품, 서비스업, 화학, 전기전자 뭐 요런 업종으로 지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운송장비 쪽으로 오늘 눈에 띄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출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투입해서 멈췄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좀 궁금하다입니까?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시장 테마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푼다고 합니다. 160조 정도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푼다 안 그랬습니까? 지금 그와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광동제약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막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많이 줄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줄여가지고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 인지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경기하고 따로 놀면서 그 돈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전혀 줄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개인들이 팔아서 줄여서 물량을 던졌다면 그건 우리가 충분히 상황 봐서 살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 일단 업종 먼저 살펴보면은 지난 이틀 동안에 일단 그 시가총액별로 보면은 대형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순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 서비스업, 또 그리고 뭐 전기전자 안에서는 삼성전자입니다. 또 코스닥, 의약품, 화학통신업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업종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업종별로 먼저 살펴보면은 전기전자 쪽으로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다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삼성 SDI는 LG전자하고, SDI는 요즘 뭐 2차 전지 때문에 엄청 잘 나갑니다. 전기차 때문에. 또 그리고 뭐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다 지금 이 전기전자 쪽으로도 지금 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쪽으로 보면은 지금 뭐 카카오나 NC소프트는 뭐 이미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 다 웬만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나 아니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야지 신규 접근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CGN도 지금 많이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조금 따라가 볼 만한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는 것들은 이미 오래된 테마고, 물론 한동안 더 갈 것 같지만은 어중간해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따라갈 만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린 뉴딜 관련해서 좀 따라가 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테마주 매매할 때 따라가란 말은 무조건 매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너무 급등하면은 좀 정리를 하면서, 또 그리고 그런 이미 들고 있는데 갑자기 테마돼서 급등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추면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테마주를 적극적으로 매매하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의약품주 쪽으로 보면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날아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날아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유한양이 다 계속 나왔던 종목들이 다입니까? 또 그리고 화학 쪽으로 보면은 LG화학, 한솔케미칼 나왔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최근에 가장 늦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OCI라고 볼 수가 있죠. OCI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테마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한 관계로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통신업은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5G 관련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워낙 이래 그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급등은 조금 바라는 게 무리입니다. 그리고 유통업 같은 경우 지금 중국 관련해 가지고 면세점들 조금 올랐다 아닙니까? 지금도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부분 다 괜찮은 상황이고, 철강 금속 업종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특히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저기 비금속 광물, 그러니까 금 상승하고 연계시켜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속권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사고 있는 업종들 있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지금 좀 더 싸게 매수하려고 그러면 접근하기가 조금 어중간하죠. 그래서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는 전략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기적으로는 아직 뭐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라든지 뭐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지금 유행이 얼만큼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또 그리고 12월 달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물량이 더 나올 수가 있어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런데 현금 비중을 확대할 때 아무 종목이나 다 팔 필요는 없고, 부여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테마가 형성돼서 오르면 좀 팔아서 현금을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그런데 정부에서 공매도 이제 뭐 앞으로 6개월 연장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12월 때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또 뭐 3억인데 10억으로 뭐 한다든가, 이렇게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현금 비중은 다시 좀 조정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시장이 뭐 돈이 늘어나는 관계로 오른다고 보고, 그럼 시장이 조정이 될 때 현금 비중을 좀 내렸다가 뭐 줄였다가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리면서, 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또 정부에서 2차 뭐 재난지원금을 또 지원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상황, 또 지금 경제 상황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좀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슬픈 상승이라고 보입니다. 오전 시황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베네수엘라 주가지수 차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가 있으면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날라왔어요.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날라올랐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냐고. 그런데 제가 베네수엘라하고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나라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나라 망하는 베네수엘라 망했다 아닙니까? 그 국민들 사는 꼬라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슬픈 상승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정부에서 보조금 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주식시장은 지금 오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돈 벌 국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은 세상은 그런데, 나라가 지금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야기 해야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튼 돈이 늘어난답니다.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지내려고 그러면 일단 직장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가라 해도 뭐 최대 붙잡고 오래 버텨야 됩니다. 벌이가 없어지면 한번 놓으면 대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력이 나는 잘릴 염려가 없다. 그러면은 뭐 특히 뭐 안정적인 직장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 다니는 분들 있죠. 엄청나게 뻘짓만 안 하면 돼요. 사고나 치지 않고. 그러면은 붙어 있습니다. 안전에 낍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오래 유지하시면서, 직장생활 유지하시면서 월급의 가치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돈이 생기면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주식이 좀 나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슬픈 상승이라고 했는데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은 파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파산을 좀 막기 위해서 이자도 내지 마라.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자도 내지 마라. 또 그리고 대출 만기를 좀 연장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우면 돈 좀 더 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거품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게 한 방에 터지면 박살 날 겁니다. 그때 우리 부동산은 진짜 박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겠죠. 부동산은 그래도 되면 지금 현재 규제 만들어 놓은 것들 다시 풀어야 될 수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감안을 해서 짧게 오늘 뭐 볼까, 오늘 내가 뭐 사야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상황을 좀 멀리 보고 이제 전체를 아울러 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을 하십시오. 하루하루 이렇게 등락은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목표한 바가 있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정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내 집을 사기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본다. 이거는 내가 어떤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해본다. 이건 내가 언제 차를 바꾸기 위해서 투자해본다. 이건 언제 내가 여행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해본다. 이렇게 뭐 퇴직금처럼 여러 가지 투자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목적들이 단기간에 그런 목적이 아니다 아닙니까? 목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보고 가야지 하루하루 등락을 갖다가 그렇게 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뭐 살까 안 살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 전반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앞으로 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카페에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하고 그리고 LG화학 예전에 몇 년 전에 정리해 드린 거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리해 드린 거 있어요. 그러면 몇 년 전에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확산되면서 이쪽으로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회사가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몇 년 전에 다 생각하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하면서도 왜 못 사느냐? 그때 당시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오르지 않았거든. 빨리 올려야 되는데 안 올랐거든. 그래서 못 버티고 팔았지요. 지금 모르지. 지금 이제 못 사가지고 막 이래 머리 아프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이미 변하는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주식 시장이 오르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좀 더 크게 보면 저기 앞으로 의약품주 쪽이 괜찮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근데 왜 못하느냐? 지금 돈 벌어야 되거든.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돈 벌어야 되거든. 그런 마인드에 있어서 조금 단기적인 마인드를 좀 투자의 마인드를 좀 바꿔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힘이 없습니다. 슬픈 상승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없어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힘이 없는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